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지현은 창가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언니의 약혼 반지가 쥐어져 있었다. 반지는 언니가 지현에게 맡긴 것이었다. 진아, 언니가 좋아할 거야. 내가 대신 전해줘. 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현의 가슴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아가 우산을 털며 들어왔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지현의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지현아, 언니는 진아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물었다. 지현은 대답 대신 반지를 내밀었다. 그 순간 진아의 손이 지현의 손을 스쳤다. 그 접촉은 번개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꽃이었다. 지현은 속으로 외쳤다. 이건 안 돼, 안 돼. 하지만 이미 그녀의 눈에는 진아의 눈물이 고여 보였다. 그 눈물은 지현의 것이기도 했다. 지현은 25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언니와 둘이 살고 있었다. 언니 지은은 지현보다 5살 많았고 항상 가족의 기둥이었다. 지은은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을 챙겼다. 지현은 아직 대학원을 졸업하고 막 취업한 신입 직원으로 언니의 그늘 아래서 살았다. 그 그늘은 따뜻했지만 때로는 숨 막혔다. 특히 지은이 진아를 소개했을 때부터. 진아, 27살의 그래픽 디자이너. 그녀는 지은의 회사 동료로 우연히 만난 인연이 약혼으로 이어졌다. 지현은 처음 진아를 봤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진아의 미소는 한강의 물결처럼 부드럽고 눈빛은 가을 단풍처럼 따뜻했다. 안녕, 지현아. 언니가 많이 얘기했어. 진아의 그 말 한마디에 지현은 자신을 잃었다. 그날 저녁, 비가 그친 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은이 요리한 비빔밥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한국 가정의 평범한 저녁, 하지만 지현에게는 전쟁터였다. 진아야, 다음 주에 우리 가족 모임 있어. 엄마가 기다리시던데.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진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현을 봤다. 지현이도 같이 가자. 재미있을 것 같아. 지현은 젓가락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지? 난 그냥. 동생일 뿐인데. 식사 후 지은이 피곤한 듯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지현과 진아만 거실에 남았다. TV에서는 K-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로맨틱 코미디, 주인공들이 비 오는 거리에서 우산을 함께 쓰는 장면. 진아가 웃었다. 이 장면 진짜 로맨틱하지? 한국 드라마는 항상 이렇게 감성적이야. 지현은 대답 대신 창밖을 봤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진아 언니, 비 오는 날 좋아해. 지현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다. 진아가 고개를 기울였다. 좋아. 왜냐면 비 소리가 세상의 소음을 덮어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 그 말에 지현의 가슴이 저렸다. 그녀도 비 오는 날이 좋았다. 왜냐면 그 소음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있었으니까. 며칠 후 가족 모임 날이 왔다. 지은의 집안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할머니, 부모님, 사촌들까지 모여 한옥 스타일의 레스토랑에서 한정식을 먹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가 가득했다. 엄마가 진아를 보며 미소 지었다. 진아 씨, 우리 집안에 잘 온 걸 환영해. 지은이랑 잘 맞을 것 같아. 진아가 공손히 고개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은 언니 덕분에 행복해요. 지현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의 자리에서 보이는 진아의 프로필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을 입은 진아? 아니, 현대적인 드레스지만 그 우아함은 한옥의 기와처럼 고풍스러웠다. 모임 중 지현은 화장실로 가는 길에 진아와 마주쳤다. 좁은 복도,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다. 미안, 진아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 스침은 우연이 아니었다.
지현은 느꼈다. 진아의 손이 살짝 머물렀다는 걸. 그 순간 지현의 세계가 흔들렸다. 이 감정은 뭐야? 언니의 약혼 여자나. 난 그냥 동생이야. 모임이 끝난 후 세 사람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은이 앞좌석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지현과 진아가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서울의 네온사인. 명동의 번화가, 그라운드의 카페들. 진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현아, 요즘 일 어때? 대학원 다닐 때 꿈꿨던 거 이루고 있어? 지현은 놀랐다. 진아가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지은이 말해준 모양이었다. 그냥. 그래요. 디자인 쪽으로 일하고 있어요. 언니처럼요. 진아가 웃었다. 나도 그래픽이야. 다음에 같이 작업할까? 재미있을 텐데. 그 제안에 지현의 심장이 뛰었다. 같이. 나랑. 택시가 멈추자 지은이 먼저 내렸다. 지현과 진아가 뒤따라 내려서며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 없이 세 사람은 달렸다. 집에 도착해 젖은 옷을 갈아입을 때 지현은 진아의 방으로 우연히 들어갔다. 진아가 타월로 머리를 닦고 있었다. 지현아, 내 방에 내 우산 두고 왔어. 가져다 줄게. 진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지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여기 있어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진아의 눈빛이 지현을 사로잡았다. 지현아, 너 나한테 화난 거 같아. 왜? 지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아니에요. 그냥. 언니가 부러워요. 언니처럼 강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아가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지현의 뺨을 스쳤다. 너도 강해. 나한테. 너는 특별해. 그 말은 금지된 과일처럼 달콤했다. 지현은 몸을 떼야 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지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진아의 향기가 아직도 코끝에 맴돌았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갔다. 지은과 진아의 결혼 준비가 본격화됐다. 웨딩숍 방문, 초대장 디자인, 한복 피팅. 지현은 그 모든 과정에 동참했다. 동생으로서의 의무라고 자신을 타이르며. 하지만 매번 진아와의 만남은 고통이었다. 웨딩숍에서 진아가 흰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지현아, 어때? 예쁘지? 진아의 미소가 지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네, 정말 아름다워요. 지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은이 옆에서 웃었다. 우리 진아, 진짜 신부 같아. 지현아, 너도 언젠가 이렇게 될 거야. 그 말에 지현은 웃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울었다. 언젠가? 그 언젠가는 진아 언니와일까? 어느 주말, 지은이 출장으로 부산에 가게 됐다. 집에 지현과 진아만 남았다. 진아야, 지현이랑 잘 지내. 영화나 보러 가. 이지은의 배웅 인사였다. 지현은 불안했다. 하지만 진아가 제안했다. 지현아, 한강 가자. 산책할까? 비 오는 날 말고 맑은 날에. 그날은 맑았다. 한강공원, 자전거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노점에서 호떡을 사 먹었다. 뜨거운 호떡의 단맛이 지현의 입안에 퍼졌다. 한국의 가을은 호떡 맛이 제맛이야. 진아가 웃었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다. 물결이 일렁이는 소리, 멀리 보이는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 진아가 갑자기 말했다. 지현아, 나 지은 언니랑 결혼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지현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왜요? 언니가. 사랑하지 않나요? 진아가 고개를 저었다. 사랑해. 하지만 다른 감정이 생겼어. 너 때문에 지현은 숨을 죽였다. 나
진아의 손이 지현의 손을 잡았다. 처음 봤을 때부터 내 눈빛이 날 흔들었어. 이건 잘못된 거지. 지현은 눈물을 참았다. 네, 잘못됐어요. 언니를 배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진아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날 그들은 한강을 따라 걸었다. 말없이 손을 잡은 채 서울의 가을 바람이 그들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 했다. 그 후로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지은이 없는 날 카페에서, 공원에서 진아가 디자인한 스케치북을 보여주며 이건 내가 영감이야 라고 속삭였다. 지현은 자신의 일기를 쓰며 진아의 이름을 적었다. 하지만 죄책감이 따랐다. 언니를 배신하는 거야? 가족을 한국 사회의 압박이 무거웠다. 결혼은 가족의 명예, 사랑은 전통의 틀 안에서만 허락됐다. 지현의 친구 하나가 물었다. 얘야, 너 요즘 왜 그래? 연애 중이야. 지현은 웃으며 부정했다. 아니, 그냥 피곤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졌다. 서울의 거리는 조명으로 물들었다. 명동의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커플들이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다. 지은은 진아와 지현을 데리고 쇼핑을 나갔다. 우리 셋이 같이 데이트 같아. 지은의 웃음소리가 밝았다. 지현은 그 웃음에 죄책감을 느꼈다. 백화점에서 선물을 고를 때 진아가 지현에게 작은 목걸이를 샀다. 이건 비밀. 진아의 속삭임이 지현의 귀를 간지렸다. 집에 돌아와 지은이 샤워를 하는 동안 진아가 지현의 방으로 들어왔다. 지현아, 이 목걸이 내 목에 어울릴까? 진아가 목걸이를 걸어주려 했다. 지현의 목덜미에 진아의 손가락이 닿았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지은이었다. 뭐해? 지은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진아가 황급히 물러났다. 아, 그냥. 선물. 지은이 웃었다. 좋아. 자매의 존댓. 하지만 지현은 지은의 눈빛에 의심을 봤다. 그날 밤 지현은 악몽을 꿨다. 언니가 울며 내가 왜 그랬어? 라고 외치는 꿈.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다. 2월, 설날이 지난 후 가족들은 한창 준비에 바빴다. 할머니가 한복을 꿰매주며 우리 집안 대가 끊기지 않게 해줘라고 말했다. 지현은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사랑은 대가의 일부가 될 수 없었다. 진아와의 만남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더 강렬해졌다. 한 번은 인사동의 골목에서 차를 마시며 전통 찻집, 녹차의 향기가 퍼졌다. 지현아, 나 결혼 포기할까 봐. 진아의 고백이었다. 지현이 놀라 물었다. 언니는요? 지은 언니를. 진아가 눈물을 글썽였다. 사랑하지만 내가 없인 안 돼. 이 감정은 운명 같아. 지현은 울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어떻게 해? 한국에서 우리처럼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짧게 하지만 깊게. 인사동에 눈 내리는 거리에서 그들의 사랑은 눈송이처럼 순수했다. 그러나 비밀이 오래갈 리 없었다. 지은의 출장 중 지현의 핸드폰에 진아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만나자. 한강에서. 지현은 갔다. 그곳에서 그들은 키스를 했다. 아니, 입술이 스치는 그 순간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다음 날 지은의 전화가 왔다. 지현아, 너 진아랑 뭐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현은 부정할 수 없었다. 언니. 미안해. 지은이 울었다. 내 약혼 여자나. 우리 가족이잖아. 그날 집은 지옥이 됐다. 지은이 진아를 쫓아냈다. 나가. 너희 둘 다. 진아가 짐을 챙기며 지현을 봤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현은 따라 나갔다. 언니, 나도 갈게. 거리로 나온 두 사람. 겨울바람이 매섭다.
지현의 집 근처 작은 찻집으로 들어갔다. 지금 뭐 할 거야? 진아가 물었다. 지현이 말했다. 연희한테 사과할게. 그리고 우리 솔직하게 살자.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지은의 부모님이 알게 됐다. 이건 스캔들이야. 한국에서 레즈비언. 가족 망신이야.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현은 가족 모임을 다시 불렀다. 한옥 레스토랑. 이번엔 분위기가 무거웠다. 엄마, 저 진아 언니를 사랑해요. 지현의 고백에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지은이 고개를 숙였다. 나도 느꼈어. 미안해. 지현아. 놀랍게도 지은의 눈에 공감이 스쳤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4월, 서울의 거리가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지현과 진아의 관계는 공공연해졌다. 하지만 가족의 상처는 깊었다. 지은은 혼자 살았고 지현은 진아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우리 새로 시작하자. 진아의 말에 지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일했다. 지현의 회사 프로젝트에 진아가 디자인을 도왔다. 카페에서 미팅하며 내 아이디어가 최고야 라고 칭찬했다. 한국의 젊은 커플들처럼 그들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따가웠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속삭임이 들렸다. 저 애들. 이상해. 지현은 아팠다. 진아 언니, 후회 안 해. 진아가 웃었다. 후회. 절대. 너랑 있는 게 내 행복이야. 지은과의 화해는 더뎠다. 어느 날 지은이 찾아왔다. 지현아, 나 이해하려 해. 사랑은 자유야. 지은의 말에 지현이 울었다. 언니, 고마워. 미안해. 세 사람은 다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이번엔 지현의 집에서 삼겹살 구이, 소주 한 잔, 한국식 회식처럼 웃음이 돌아왔다. 우리 가족이잖아. 피는 못 끊어. 지은의 말이었다. 하지만 지현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내 사랑이 언니를 아프게 했어?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지현과 진아의 첫 여행. 제주도로.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반짝였다. 한국의 제주, 로맨틱하지. 진아가 말했다. 그들은 성산일 출봉을 올랐다. 해가 뜨는 순간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이 순간 영원히 기억할게. 지현의 속삭임. 제주 해변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진아의 어린 시절, 엄마의 이혼, 외로움. 나, 가족이 필요했어. 지은 언니가 그랬지만 너는 더 깊이 들어왔어. 지현도 털어놨다. 난 항상 언니 그늘 아래서 살았어. 내가 날 빛나게 해줬어. 그 여행은 그들의 사랑을 단단히 했다. 하지만 돌아와 현실이 기다렸다. 진아의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약혼녀가 동생이랑 스캔들. 진아가 상사에게 불려갔다. 이런 일로 회사 이미지 타격이야. 진아가 울며 돌아왔다. 지현아, 나 그만둘까 봐. 지현이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 사랑은 강해. 가을이 다시 왔다. 지현의 생일. 진아가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친구들 초대. 한강 근처 카페. 케이크 위에 우리 지현아, 영원히 라고 썼다. 지은도 왔다. 생일 축하해. 동생 지은의 미소가 따뜻했다. 그날 그들은 사진을 찍었다. 세 사람의 사진, 한강 배경. 하지만 지현은 느꼈다. 이 평화가 깨질 조짐을. 진아의 전 약혼자, 지은의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가 배신당했어. SNS에 사진이 올라갔다. 지현과 진아의 손잡은 사진. 댓글들이 쏟아졌다. 불륜이야. 한국에서 이런 게. 지현의 가족이 다시 연락했다. 이제 그만해.
정상적으로 살아. 엄마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겨울이 돌아왔다. 눈이 내리는 12월, 지현과 진아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가족 모임, 이번엔 크리스마스. 하지만 분위기는 냉랭했다. 할머니가 말했다. 지현아, 내가 이러면 집안 망신이야. 남자 만나. 지현이 반항했다. 할머니, 사랑은 선택이에요. 저는 진아 언니를 사랑해요. 테이블이 소란스러워졌다. 지은이 중재했다. 엄마, 아버지. 시대가 변했어요. 지현이 행복한 게 중요해요. 하지만 부모님의 눈빛은 차가웠다. 너희 때문에 지은이 결혼도 못해. 진아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 탓이에요. 그날 모임은 엉망으로 끝났다. 지현은 무너졌다. 진아 언니, 우리 헤어질까? 진아가 소리쳤다. 안 돼. 이건 우리의 싸움이야. 그들은 다시 한강으로 갔다. 눈 내리는 다리 위 기억나? 여름에 여기서 약속했잖아. 진아의 말에 지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너무 아파. 진아가 지현을 안았다. 아픔도 사랑의 일부야. 한국 사회가 우리를 용납 안 해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 싸울게. 그 순간 지현의 전화가 울렸다. 지은이었다. 지현아, 나 이해했어. 너희 응원할게. 엄마한테 말할게. 지은의 변화였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섰다. 나도 새로 시작할래. 너희처럼. 봄이 피었다. 벚꽃 축제, 여의도 공원. 지현과 진아, 지은 세 사람이 함께 걸었다. 우리 가족 새로 만들자. 지은의 말이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그들은 무시했다. 지현의 회사에서 동료 하나가 말했다. 너희 커플 멋져? 용기 줘. 작은 지지들이 모였다. 진아의 새 직장, LGBTQ 커뮤니티 모임. 한국도 변하고 있어. 진아가 웃었다. 여름, 제주 다시. 이번엔 지은도 함께. 세 사람의 여행. 언니, 고마워의 지현의 말에 지은이 안아주었다. 너희 사랑 봐서 나도 강해졌어. 가을, 결혼식. 아니, 지현과 진아의 약혼식. 가족이 모였다. 엄마가 눈물을 흘렸다. 행복해라. 한국의 전통. 하지만 그들의 방식으로. 한복 입은 두 사람, 한강 다리에서. 영원히 함께할게. 진아의 서약. 지현이 답했다. 저항할 수 없었어. 하지만 이제 사랑할게. 그들의 사랑은 비바람을 이겨냈다. 한국의 거리에서 손잡은 두 여인. 사회가 변하는 만큼 그들의 이야기도. 가족의 포옹 속 새로운 시작. 사랑은 결국 자유였다.